안녕하세요. 데이업 종목분석 멘토 김민호입니다. 오늘 기업은 웨이비스인데요. 상장한 지 지금 이틀째 되는데 웨이비스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주입니다. 벌써 이 말만 들어도 좀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점을 좀 찾아봤고 웨이비스 이 회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짧고 굵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좋은 흐름에 위험할 수 있는 기술 특례 상장주, 거기에다가 지속적인 매도세, 특례 상장의 80% 이상이 매출 부진과 또 조심해야 하는 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특례 상장주 203개 중 73%가 공모가 하회, 퇴출 방안을 고려, 부실에도 성장으로 포장되는 기술특례 상장주,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 특례를 받은 기업은 203개인데 73%에 육박하는 149개의 기업이 공모가에 못 미치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가 해당하는 이제 81개사의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주들에게 만족을 못 주면서 거래액이나 거래량 등이 여러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 절차는 일반 상장 절차와는 좀 다소 다릅니다. 주요 절차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기술성 평가 신청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은 기술성 평가를 위해 평가 기관에 신청을 하고, 기술성 평가 기관이 기술력, 사업성 시장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는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요. 거기다 승인을 받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모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다 최종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이 이제 도입된 후 10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보면 상장된 기업 230군데 중 149개 기업 73%가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50%인 기업은 81개로 총 40%의 기업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제도는 개미들 등쳐먹는 제도로서 이제 회사 대주주와 상장 전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공모가 뻥튀기를 해서 상장 후 다 엑시트하고 대주주는 주식을 못 판다라고 해도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예수도 한 달 걸어놔서 주식 떨어지기 전에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코스닥 시장은 이제 신뢰를 잃고 지속 하락하고 추락하는 것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하면 제출하였던 이제 향후 매출 계획과 영업이익 전망은 다 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뻥튀기 공모가로 인해서 이제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 자금을 좀 빠르게 수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뻥튀기 공모가로 회사 가치를 높여 보이게끔 하는 공모가와,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로 공모가 확정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조사로 결정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공모주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상단에 베팅을 해야, 그래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직후 보유에서 물량은 65.63%인데 유통 물량이 34.37%이며 1개월 후에 이제 52.79%가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웨이비스를 보면 단일 고객사의 매출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유통 물량이 1개월 이상 대규모 쏟아진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신한 스펙 7호와 합병 상장을 추진했으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재도전을 위해서 이제 지난 11월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고 승인을 받는데 8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김 전 대표가 이제 과거 기업 경영권을 수차례
매각한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잦은 최대 주주 변동으로서 이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라는 이유인데 김 전 대표는 2007년도에 여기 보시면 보광그룹 계열사였던 피닉스 피닉스 디지털 테크에게 UBT 리저스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고 이제 시 151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앞서 세안 IT와 이제 솔트론 합병 과정에서 약 22억 원, 자기 자금 13억 3천만 원과 차입금 9억 2,498만 원을 투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129억 원의 차익을 거둔 셈인데요. 김 전 대표가 아내인 김재명 씨도 38억 원을 손에 쥐었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매각한 유리 프리지 시저는 이제 KLT에서 아이팩토리로 이름이 바뀐 뒤 16년 상장 폐지가 됐고요. 거기다가 기가레인 역시 실적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 기업입니다. 당기순이익도 122억, 160억 원, 150억 원 마이너스 적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유보율은 낮은 회사에 돈은 없고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4년도 6월 2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특례 상장주 자체가 좀 위험한 이슈도 있는데 영업이 연간 실적조차도 약간 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기 보시면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한 날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주기적으로 우하향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래량 역시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거래량이 조금 있고 외국인 기관부터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모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웨이비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물리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 수급 주체와 어느 정도 양봉이 쓴 뒤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웨이비스 같이 기술 특례 상장주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신중하시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데이언 멘토 김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